서양인 30명 중에 80명, 10만 명당 네?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대요. 그리고 위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발병률이 높다. 그러니까 북유럽, 캐나다 네,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발병률이 높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발병률이 약간 더 높다. 연령대는 20세에서 40세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MS는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과생들 대입에 나온다. 이 시험이. 이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적, 공간적 다발성이 실제 어떠한 임상 증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기억해 두면 된다. 시험 준비 요령이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서서히 악화되었는데 방치해 두었더니 자연히 나았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그런데 2개월 전부터 다시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다리의 감각마비와 운동마비도 나타났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악화되거나 자연히 좋아지거나 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과 증상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은 저절로 낫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삼침을 놓을 때 역시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몸이 나빠지면 나빠지려는 가속도가 붙어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똥차를 고속도로에 가지고 나갔어요. 시내에서는 갤갤갤갤갤갤 되는 똥차도 고속도로에 나가서 쫙, 그러니까 오르막 내리막이 별로 없는 고속도로를 쫙 악셀을 밟으면 없던 힘이 납니다. 왜? 관성의 법칙으로 가속도가 붙어요. 자, 가속도가 붙은 차를 갑자기 앞에 장애물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돌려야 돼. 저 멀리 보니까 장애물이 있어.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갑자기 꽉 밟으면, 가까이 가서 꽉 밟으면 부딪히거나 아니면 획가닥 돌아가지. 그러니까 서서히 속력을 줄여야 돼. 그리고 유턴을 해.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교통이 너무 막혔어. 그러니까 서울 가자 그냥. 그 올라가. 그러면 유턴을 해가지고 똥차니까 유턴을 했어. 겔겔겔겔겔겔 되는데 또 엑셀을 밟으니까, 계속 밟으니까 쭉 관성의 법칙, 가속도가 붙어. 몸이 나빠지려면, 나빠지는 상황에선 계속 나빠지려는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침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도 그것이 갑자기 유턴하는 것처럼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서서히 속력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좋아지려는 가속도가 붙으면 이제 하루가 다르게 증상이 좋아지죠. 그러나 그 나빠지려는 가속도 상황에서 좋아지려는 가속도 상황까지의 그 갭, 그 기간 중에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수 있어요. 아니, 요결에 보니까 사부님은 1도에 쾌차더라 했는데 나는 왜 1도에 쾌차를 못 시킬까? 아니라니까. 삼침 해설 팟캐스트 나는 침쟁이다. 병태생리.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뇌실 주변, 시각, 신경, 다리, 뇌. 여기는 이 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의 교내예요. 숨뇌, 소뇌이다. 대뇌 표면에서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분할 면에서는 백색질의 크기가 다르고 불규칙하며 오래되었거나 새롭게 나타난 마리집 탈락 반점이 점점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반흔이 점점 많이 생긴다. MS에서는 우선 뇌혈관 장벽이 파손되며 T세포나 대식세포가 침륜된다. 마리집 탈락 반점이라는 것은
이들 세포로부터 생산되는 사이토카인의 작용에 의해 말이집이 장애를 받아 대식 세포에 흡수되어 형성된다. 또한 말이집 탈락증은 수초, 즉 수초는 지방 성분이 많대요. 수초의 감소와 염증에 의한 삼출성 병변, 뭐예요? 체액. 그리고 체액이 뭐예요 또? 뇌척수액도 체액이죠. 그것을 의미하므로 MRI에서는 뇌를 촬영해 보면 T2 강조 영상의 고신호 영역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제가 이 강조드리기를 여기 세포로부터 생산되는 사이토카인 작용에 의해 얘는 이 간을 간 그림을 붙여놓았고, 자 여기 수초에 의한 삼술성 병변은 물에서는 여기 뇌 척수액을 그려놨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면역 물질이 있어요. 그것은 간 쿠퍼셀에서 주로 합성이 되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면역 물질인데, 그런데 이것이 과잉으로 생성이 되면 그러면 사이토카인 스톰이 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이것도 방송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경화됩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 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폐 근육이 경화되는 것을 가리켜 폐섬유화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근육 경화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족고름풍 간목경이 간을 통한 신진대사 작용을 할 때 간에서 족고름풍 간목경의 영향력 하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기도 하다. 고로 간 정격증도 있을 수 있겠구나. 또는 간 승격증도 있을 수 있겠구나. 또는 3초 승격증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추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뇌 척수액 순환이 잘 안 되면 대장 정격증과, 그리고 프리시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생산하지 못하면 그것은 방광 정격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면 무엇이 보여요? 치료법이 보입니다.
원인은 현재 불명확하지만 상기도 감염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 EB 바이러스 감염이 발병에 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초 염기성 단백, 그러니까 마이엘린 베이직 프로테인을 감작하면 실험 동물에서 MS가 나타나고 환자 혈청 중에도 항미엘린 항체가 나타난다. 자가 면역이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EB 바이러스, 이게 뭡니까? 네, 보십시다. EB 바이러스는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라고 해요.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 이것은 대상포진 원인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거 다발성 경화증 다음에 대상포진에 의한 3차 신경통 우리가 상세히 또 토론할 거예요. 네, 여기. 참고로 이 EB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한 병증은 스왈렌 림프 글랜드, 림프 부종이 생기고 림프구 부종이, 예. 그리고 목이 아파, 또 피곤하고 발열. 이것도 보니까, 자, 여러분, 허피스 대상포진에 대장 정격을 응용하는 게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삼시무의학에 대장 정격 쓸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 이런 거 살펴보고 정리한 거예요. 논문을 인용해 봅니다. 다발성 경화증에 있는 뇌척수액, 훨씬 너머의 밴드. 여기서 훨씬 너머의 밴드. 이건 구글 번역기 돌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올리고클론 밴드라고 합니다. 올리고클론 밴드. 올리고클론 밴드가 무엇인지 초간단 요약. 올리고클론 밴드는 환자의 혈청 또는 뇌척수액을 분석할 때 나타나는 면역 글로불린 띠. 이 밴드가 이게 띠예요. 데일밴드 할 때 그 밴드예요. 머리 묶는 밴드. 띠. 그러니까 노멀 상태인 스파이널 코드의 뇌척수액일 때는 여기 보시면 IgG, 그러니까 이뮤노글로불린 G, 유니폼 밴드. 얘는 보면 여기 척수를 감싸고 있는 척수액이, 스파이널 코드의 척수액이 반투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띠가 살짝 엷게 나타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아더 프로테인 밴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올리고 클론 밴드와 또 다른 프로테인 밴드, 단백질 밴드예요. 그런데 병변이 생기면 업노멀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뮤노글로불린 올리고클론 밴드가 여기 보면 불규칙해요. 흐릿하거나 짙거나 흐릿하거나 짙거나. 예. 그래서 이것으로 병변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프로테인, 단백질 띠도 여기 보면은 여기는 비교적 고르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불규칙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나타나면 그러면 뇌척수액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뇌척수액 바이오마커가 출현했다. 이러한 바이오마커는 뇌척수액 단백질로 질병 활성, 질병 진행 및 치료 반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실습에서 이러한 바이오마커 측정의 향후 적용은 질병에 대한 보다 세련되고 개별화된 평가를 제공하여 치료 결정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뇌척수액의 부주화로 인해서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네. 역시 네이버 지식 거기서 가져온 글, 증상, 초기 증상으로는 시력장애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밖에도 보행장애, 이상감각, 운동불능증, 복시, 언어장애 등이 나타난다.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건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인데 요 그림 잘 보세요. 멀티플 스크로시스에서 보면 손에 못을 막 박아 놓는 것처럼
근육이 아파. 발, 다리가 못으로 콕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 그리고 눈깔이 왜 이렇게 아파? 그리고 3차 신경통으로 그냥 안면 근육이 찢어지는 듯 못으로 찌르는 듯 아파. 그런데 수초가 망가져서 그렇다. 다양한 병증 중에 시력장애, 편측성 또는 양측성의 눈 뒤 시각신경염, 시각신경의 장애가 일어나고 급속하게 진행하며 시력 저하와 중심 압점을 동반한다. 중심 암점, 중심에 물체가 흐려 보여. 시각신경에는 염증을 일으키지만 시각신경 유두는 정상인 상태를 눈 뒤 시각신경염이라 한다. 특히 마리오트 맹점과 중심 암점이 연결되면 맹점 중심 암점이라고도 한다. 시간이 경과되면 시각신경 위축을 나타낸다. 시각로 부채살, 시각로 장애에서는 여러 형태의 시야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 추체로 증상, 운동마비, 걷질 척수로의 장애에 의해 발생한다. 경직 하반신 마비 형태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병적 반사의 출현, 심부 힘줄 반사의 항진, 마찬가지로 걷질 척수로 장애에 의해 발생한다. 감각장애, 타각적 감각장애, 심부 감각장애는 등쪽 백색질기둥 장애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진동 감각의 장애가 많이 나타난다. 자각적 감각장애, 마비감이나 냉증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 설명하는 감각장애는 특이성이 높으므로 단 빈도가 낮다. 반드시 기억해두자. 시험에 나온다. 이과생들. 네, 여기 레르미트 사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은 목 부분을 앞으로 굽힐 때 등에서 전격적인 감각이 순간적으로 내려간다. 찌릿하면서 통증성 긴장 경련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발적 또는 외적 자극에 의해 신체 일부의 통증을 동반하여 수십 초 동안 계속되는 강직성 근육으로 카바마제핀이 효과가 있다. 이 카바마제핀은 간질에도 쓰는 거예요. 간질에도 쓰는 약. 다음은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증상.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거. 그런데 여기서 레르미트 사인이라는 게 뭐냐면 프랑스의 신경과 의사 자크 장 레르미트의 이름을 딴 증후군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기 요결에 세계 최초로 림프암이 나오니까 그것을 규명한 분이 호지킨보다 100년 앞서 있으니까, 적어도 100년 앞서 있으니까 림프암을 다른 이명으로 최초의 발견자 삼두인 황연학의 이름을 딴 삼대장증후라 명명한다. WHO에서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있다. 레르미트 사인처럼. 방광, 곧창자 장애. 아니, 곧창자 장애는 뭐야?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직장을 요즘에는 고든창자라고 말한대요. 천수 및 상부의 척수 장애에 의해 발생한다. 자동성 방광, 그러니까 중추성 장애가 MS에서는 나타난다. 오줌을 치료. 당뇨병성 신경병증에서 나타나는 무긴장성 방광 말초성 장애와 함께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억해두자. 이과생들 잘 기억해두세요. 곧창자는 렉텀, 직장을 요즘엔 고든창자라 한대요. 요 그림 보세요. 뇌줄기 장애 MLF 증후군. 요게 다리 뇌각 뭐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가 교뇌예요. 교뇌. 교차하는, 그리고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걸 교뇌라고 해요. 이것도 질환 특이성이 높으므로 꼭 기억해 두기로 하자. 이과생들, 고3 이과생들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대. 자주 나온대. 특히 연소자에게서 양측성 MLF 증후군이 나타났다면 MS가 강하게 의심된다.
얼굴 근육의 근력 저하, 난청, 얼굴 경련, 그러니까 3차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다. 정신 증상으로는 다행증과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대요. 다행증은 또 뭐야? 그러시겠네. 광범위한 이마 옆 백색질 장애에 의해 일어나는 게 다행증이고, 우울증, 자신의 증상에 대한 반응. 우울증은 아시죠? 그러면 다행증이 뭔가 봅시다. 기왕이면. 다행증. 여러 가지 기질적 뇌 질환, 괄호 열고, 진행마비, 초록이 및 노년기의 정신병, 외상성, 중독성 및 전염병 후의 쇠약 상태 등일 때 많이 볼 수 있으며, 가벼운 의식 장애나 운동성 불안을 수반하는 수가 많다. 즉, 기질적 정신장애의 조울증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정신 상태인데, 근거가 없는 병적인 행복감에 젖는다. 참 희한한 병도 많아. 천두엽 부위에서 병수가 있으면 흡사 애기들 모양으로 어리광스럽게 노는 것이 더욱 눈에 띈다. 한편 농담이나 장난도 심하고 시시한 재담 따위도 늘어놓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모리아라고 한다. 그리고 조현병자, 즉 정신분열자는 언어적 표현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거나 또는 반대의 다행증을 나타내 보이는 수가 있는데, 조현병의 특색으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다행증 검색해 보니까 두산백과의 해설이 나옵니다. 아이, 그러니까 공부하자면 못할 일이 없어. 뭐 배울 게 없다니까. 뭐 배울 게 없다. 별하별 병이 다 있습니다. 검사는 서의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뇌 척수액 소견, 감마글로불린의 증가, 이무노글로불린 G 이가 상승하고요. 올리고클론 밴드의 출현, 전기 영동시의 이상 밴드에서 이제 검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살펴보면 띠가 불규칙하다. 그리고 MBP, 마이엘린 베이직 프로테인, 수초 기초 단백질, 미엘린 염기성 단백, 마리집 구성 성분의 높은 수치가 발견되고 세포 및 단백질은 약간 증가한다. 예후 경과, 재발, 관해를 반복하는 타상성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연간 재발률은 평균 0.66회라고 알려져 있다. 단 간격은 각기 달라서 서서히 불가역적인 징후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부터 만성 진행성 경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다양하다. 생존 기간도 수주, 급성형에는 다발성 경화증은 수주 만에 사망할 수도 있대요. 또는 40년 이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자살에 의한 사망도 일반 집단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치료, 근시적 요법은 아직 없지만 소위적으로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또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재발기에 투여하면 급성 악화기관을 단축시킬 수 있다. 재발기에 오직 펄스 요법으로 사용해야 하며, 대량으로 장기 투여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으므로 금지한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해요. 면역 억제제, 만성기에 사용하며 증상의 악화를 막는다. 또 최근 인터페론 베타 요법이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재발을 반복하는 젊은 환자에게 적용된다. 혈장 교환 요법, 만성 진행성 증례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했는데, 여기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ACTH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에요. 대증요법으로는 운동장애에 대한 요법, 물리요법, 근육이완제, 신경차단, 통증에 대한 요법으로는 비타민 B12, 그러니까 사이노코발라민 혹은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초신경염에 주로 잘 듣는 비타민이거든요. 그것과 또는 니코틴산 아미드 이것도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예요. 혈관을 확장시킨다. 통증성, 강직성 경련에 대한 요법. 그러니까 이건 이제 카바마제핀, 네, 그러니까 간질에도 쓰는 약이고요. 양측 마비에 대한 요법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주의, 안정, 보온, 영양 유지에 주의하도록 지도해야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쭉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삼침요법 다발성 경화증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제 머리에 그려지시죠? 이거 보니까. 네. 여기 신경장애가 생겼어요. 우리 몸에 말초신경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뇌가 감지할 때 우리 몸에는 천둥 번개가 쳐요. 그것을 관찰하는 고인들은 그 모양이 마치 천둥 번개 치는 것과 같다 해서 소양상화라 했어요.